자, 이번에는 25년 3월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잘 봐보세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자, 문장 제일 처음에 ing가 나오면은요, 얘는 분사 구문일 수도 있고 주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주어입니다. 왜?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분사 구문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럼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은 뭐를요? 너의 제스처가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involves, 포함합니다. more, 더 많은 것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 주어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involves, s 붙는 겁니다. then, 뭐보다 더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just knowing, 단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건데, when to nod or shake hands니까, 언제 고개를 끄덕일지, 또는 손을 흔들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손짓을 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언제 적재적소에 요거를 써야 될지 이런 거를 아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제겠죠. 그죠? 한번 가볼까? 자, 이것은요. 뭐에 대한 거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뭐를 사용하는 거야?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래요. 그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ment. compliment는 보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뭐를 보완하는 거야? 너의 말되어지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야. 그렇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 주려고 제스처를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 지금 저도. 그죠? 자, 컴마 찍고 ing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죠? 매번 하는 거는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adding, 더하면서야. 근데 층들을 더하는 거야. 뭐에? 의미의 층들을 더하는 거야. 뭐에? 너의 말에 의미의 층층, 겹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덧붙이면서 그러면서 말을 좀 보완해주는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게 그게 뭐야? 제스처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자, 이제 예시를 듭니다. 당연히 뭐에 대한 예시일까라고 하면은 요 의미 더하고, 그죠? 말 보완하고 요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픈핸디드 제스처입니다. 그럼 손을 펴는 것, 편손. 그러한 제스처라고 하는 거는요, indicate, 가리킬 수 있는데 성실함이 아니라 honest,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컴마 찍고 ing 하면서, 만들면서. 뭐를 만들면서? 하나의 분위기, 뭐의 분위기?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직함을 좀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너는요, 초대합니다. 뭘 초대하냐면요, 열림과 협업, 이런 것들을 초대한대요. 언제? 너가 말을 할 때. with, 뭐와 함께? 너의 손바닥을 함께 말을 할 때. 근데 어떤 손바닥이야? facing up, 위를 보고 있는 손바닥과 함께야. 즉, 위를 보고 있는 손바닥과 함께, 위를 향하고 있는 손바닥과 함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뭔가 오픈니스와 컬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좀 요구하는, 그러니까 초대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가끔 써주는 거긴 한데 with 목적어 ing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보통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하는 중인 목적어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얘는 한글로 조금은 더 의역을 하고 조금 더 예쁘게 번역하면은요.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얘가 PP가 될 때도 있어요. 얘가 PP가 되면은 얘는 뭐뭐 되는 목적어와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목적어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이 되면은 되면서라는 의미로 갈 수도 있다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ith your palms facing up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해석하면 뭐야? 위를 향하고 있는 너의 손바닥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의 손바닥이 위를 보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손바닥이 위를 보면서 말을 할 때는 이런 오픈니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초대하는 거다. 자, 이러한 간단하지만 이런 힘 있는 제스처는 여기서 이러한 제스처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나온 이런 손바닥 페이싱업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 수 있대요. 당연히도 이 make는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는 목적보어의 동사 원형을 갖고 오죠. 사역동사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예요? 사역동사의 뜻? 그치, 하게 하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스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합니다. 뭐를 느끼게 합니까? 다시 feel이라는 동사는 감각동사죠? 그럼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오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한대요. 그리고 또 좀 더 어떻게 하게 한대요? willing to engage, 참여하게, 기꺼이 참여하게 한대요. 어디에?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제스처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얘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죠. 자, 그러나, be careful. 조심하세요. 뭐에 대해서? trap of over-gesturing 이라고 하면요. 지나치게 제스처를 하는 것의 함정을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제가 살짝 틀어집니다. 그쵸?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제스처를 하면은 이런저런 이점이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미를 더 덧붙여주면서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벗이 나오면서 내용이 살짝 바뀌면서 그러나 너무 과하게 제스처하는 것의 함정은 좀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은. 그럼 여기서 요 too many라고 하는 게 이제 오버 제스처링의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손의 운동은요, distract라고 하면은 주의를 분산시키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메시지로부터 뭔가 주의를 분산시킨다라는 거예요. 컴마 찍고 ing 하면서. 그럼 draw 이끌면서야. attention 뭐를 이끌어요? 관심을. away 멀리. 뭐로부터? 너의 말로부터 관심을 멀리 이끌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을 막 혼내는 상황에서 내 손이 막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인다고 쳐봐. 야, 니들 말이야 지금 그래야 써야 되겠어. 막 이러면은 그러면 내 말에 집중하니 아니면 니들은 내 손 팔딱거리는 거에 집중하니? 지금도 손 팔딱거리는 데 집중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부터 관심을 멀리 끌어내면서 나의 메시지로부터 여러분들은 디스트랙트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agine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야. 상상해봐. 뭐를 상상해봐? 스피커를. 근데 어떤 스피커를 상상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며주죠. 그리고 후주명사가 나왔죠. 자, 후주명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이거 아주 간단 버전으로만 만들게요. 간단 버전. 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요. 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원래 문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 house looks nice가 있고 I want to buy the house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얘를 선행사라고 했을 때 선행사랑 똑같은 명사를 잡아다가 요 놈을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요. which도 가능하고 that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요 관계 대명사를 어디다 갖다 놓는 겁니까? 요 문장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전체 문장을 선행사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끝납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은 조금 빨리 하는데 조금만 천천히 보면은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어떻게 되냐? The house which I want 이런 식으로 가는 문장이 되면서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looks nice가 그 다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그 집은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집을 사고 싶어요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집은 좋아 보여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이게 관계대명사고요.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문장은 똑같습니다. The house looks nice야. 그지?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 그 집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주어로 하기 싫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자, 나는요, like,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은요, 이것의 정원이 좋아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의 정원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제 그 집은 좋아 보인다와 나는 그 집의 정원이 좋아요.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하우스가 찾아갖고 위치로 바꿨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더 하우스를 의미하는 건 뭡니까? it이지. 근데 얘는 지금 it치면 소유격이지. 그럼 소유격이니까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로 바꾸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잘 봐봐. it만 따로 빼낼 수 없잖아. 왜냐면 it 가든이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단어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which만 따로 빼는 게 아니라 who's로 바꾼 다음에 whose garden을 전체를 요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전체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똑같아. 이놈 전체를 뭘 하면 돼요? 저 하우스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최종적으로 문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the house 그 다음 뭐야? whose garden I like 그 다음에 looks nice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부터 여기까지가 하우스를 꾸며주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해석.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냥 문장을 따로 구분해서 해석하세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 집은 그 집의 정원을 나는 좋아해. 근데 어쨌든 그 집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문장 두 개를 나눠버려. 알겠죠? 자, 요거 되게 천천히 갔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필기 내용 보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 관계대명사 영상이랑 이런 것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하라 했으니까 한 연설자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끝난 거야. 두 번째 문장은 뭐야? 그 연설자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새들처럼. 이렇게 그냥 문장 두 개로 나눠버리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한 연설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연설자의 손들이 새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그냥 나누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메시지가, 잘 봐요 여러분들. 그들의 메시지가 lost in the chaos of their gesture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문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장이 끝나서 완전하게 잘 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문장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봐.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요 Y는 분사구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분사구문을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럼 오늘 수업 거의 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 제가 간단하게 원문 해주면서 왜 나온지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장은요, as their message, 그 다음에 is lost,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접속사를 지웁니다. 그리고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다면 그러면 지우는데, 여기서 주절의 주어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한 you 정도로 보면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주절의 주어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로 만듭니까? 동사는 being으로 만들죠. ing. 근데 ing로 만드는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놈이 뭐예요? their message와 lost 두 개가 남은 거예요. 됐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어 동사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얘는 pp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수동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럼 그들의 메시지는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요 손들이 되겠죠. 그 손들의 메시지는 is lost니까 길을 잃는다는 거야. in 어디에서? 혼돈 속에서. 뭐의 혼돈? 그들의 제스처의 혼돈 속에서 다 메시지가 잃어버려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밸런스가 키, 핵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스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제스처를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밸런스가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의 제스처들은요, 반드시 강조해야만 해, 너의 단어를. 난, 뭐가 아니라 overshadow 됨이니까 그것들을 overshadow, 그림자로 가려버린다라기보다는 너의 단어를 강조해줘야만 해 라고 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다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들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 손들이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제 그것들의 제스처에 의해서 다 잊어버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의 대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스피커들을 복수형으로 그냥 잡았다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복수형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핸즈로 간 거고요.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그 스피커들의 메시지가 아마도 제스처에 의해서 좀 많이 사라지게 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복수가 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 문장 자체가 조금 어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 자체를 조금은 잘 봐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러한 문장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체크는 해둬야겠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ing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ing는 주어일까 아닐까를 판단해 봅시다. 자, 투다인시. 여기서의 ing는 주어일까 아닐까? 아니다. 이유는요?
그렇지.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분사 구문일 거예요. 그럼 분사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하면서라고 보통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assum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어요? assume, 풀에 추측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assume. 그래서 추측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assuming이 나오면요, 하면서라기보다는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하다의 느낌으로. 그럼 가볼까요? 뭐가 뭐 한다고 가정한다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서 유전자 조작 또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도 되겠네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게 프로브 투부정사 하면은요,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판명되다예요. 그럼 안전한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인 걸로 한번 효과적이다라고 드러났다 이게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논리적일 거예요. 심지어는요, 선호가 좀 되어질 만할 거예요. 이것이 뭔데? 가주어야. 진짜 주어는 뭐야? to correct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질병을 유발하는 mutation, 변종들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봐. 되게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고 쳐봐. 자식을 낳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자,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증명됐어.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자식의 유전자를 보니까 암으로 발병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가 있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뭐 10대 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50대 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의심이 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걔 그냥 살짝 도려내기만 하면은 얘는 이제 평생 암 안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 도려내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사이드 이펙트 하나도 없다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그거 뺄 거야? 당연히 빼겠죠. 그렇잖아. 애가 안 걸릴 수도 있다는데 빼면 좋잖아.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당연히 뭔가 논리적이고요. 오히려 선호되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인 거죠. 그죠? 근데 언제? 가장 초기에 가능한 생명 단계에서. 가장 초기의 생명 단계가 가장 초기 가능한 단계라고 하면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Before, 뭐 하기 전에? 해로운 그 유전자들이 cause, 유발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begin이라는 목적어는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죠. 그럼 to cause도 가능하겠죠. 뭘 유발합니까? 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유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초기 단계에 그냥 다 제거해서 수정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논리적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요 첫 문장부터 일단 보면은요. 벌써부터 소재는 제대로 나왔어요. 뭐야? 유전자 편집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했을 때 질병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것 자체가 좀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지? 좀 더 가보자. 자,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이 뭔데? to transform. 바꾸는 거예요. 진주어죠. 뭘 바꾸는 거야? 한 배아에 돌연변이 된 그러한 세포를요. 유전자를요. 뭐로 바꿔요? 노멀 원지면은 일반적인 것들로 바꾼다면. 자, 여기서의 원지는 genes, 복수니까 원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전자들로 바꾸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일단 한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there will be, 있을 거예요. certainly, 확실하게도 temptation들이 있을 거예요. temptation의 뜻은 뭐야? 경향, 아니야.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유혹이 있을 거야. 뭐 하려는 유혹이 있을 거냐면, 발음 어려워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뭐 하려는 유혹이 있냐면은,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유혹이 당연히 생기게 될 거야. 뭐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일반적인 유전자를 조금은 우월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유혹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아까 내가 암을 걸릴 수 있게 하는 거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내 아이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을까 없었으면 좋을까 해서 그 유전자 살짝 건드리면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 내 아이가 다리와 팔다리 머리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내 아이는 모델처럼 다리가 좀 길고, 그죠? 저처럼 좀 다리가 길고 머리가 작고 이렇게 좀 키가 크고 약간 이게 모델 필이라는 그러한 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내 아이는 나는 아이를 운동선수로 기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신체적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 유전자를 받았으면 농구선수 되는 게 딱 좋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좀 바꾼다던가. 그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면은, 이번 생에는 망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빨리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유전자로 이렇게 따라가게끔 자꾸 이렇게 바꾸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러려는 유혹이 당연히 생기게 될 거라는 거야. 당연하겠죠. 하나 고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고치고 싶은데, 저것도 고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얘가 큰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연히 또 물어보는 거는 중심 그 소재를 당연히 골라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에디팅 하는 거 시작해야 돼? 뭐를?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 시작해야 돼. 어디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속에 있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하는 걸까? 왜? 한 번 하면은 다른 유혹이 있을 텐데 이거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뭐를 낮춰요? 그들의 일생 동안의 위험, 즉 하트 디지즈, 심장병이나 아니면 암 같은 그런 일생 동안의 그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속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우리 이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맞다고 봐요? 하는 게 맞다고 봐? 안 맞다고 봐?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영화를 풀로 보려면은 풀로 봐도 되는데 아마 요즘 영화 찾기가 좀 어려울까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요약본 있잖아. 뭐 예를 들면 20분, 30분짜리 요약해주는 거 그거라도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데 카가 아니에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타카. 제목이 좀 특이해. 가타카. 이 영화를 보면은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내가 잠깐만 내용을 얘기해주면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어떤 사회냐면은 유전자를 이렇게 미리 다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야. 그 유전자를 다 미리 바꿀 수 있는 사회라고 하면은 우리 장애인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당연히. 장애인 한 명도 없겠죠. 그죠? 신체적으로는 다 우월한 사람들만 있겠죠. 그지? 그런 사회가 된 거야.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사회에서 주인공은 항상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어떤 애냐면은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태어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냥 태어난 아이인 거야. 근데 얘는 있고 얘가 형이야. 동생은 유전자 편집이 된 애야. 동생은 우월하겠죠. 형보다. 항상 잘생기고 몸도 좋고 다 좋고 모든 신체 조건이나 지능도 우월하겠죠. 그죠? 왜냐면 다 그렇게 조작을 했었으니까. 그게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동생이랑 형이랑 어렸을 때부터 하던 내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내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해. 무슨 내기냐면은 누가 더 멀리까지 가냐야. 근데 항상 형이 이겨.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유전자 조작을 다 했기 때문에 동생이 신체적으로 무조건 우월하단 말이야. 힘도 세고요, 기술도 좋고 다 좋아. 근데 항상 져. 그래서 이제 영화 클라이막스에 되면은 얘네들이 성인이 돼서 다시 또 수영을 해요. 다시 또 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동생이 가다가 꼬르륵 거려갖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가다가 동생이 지쳐갖고 꼬르륵 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는 형도 엄청 지쳤을 거 아니야? 근데 형이 그 동생을 끌고 오는 정도로 압도해요. 이거 완전히 압도한 거잖아. 갔다가 얘는 이제 끝났는데 얘를 데리고 올 정도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체 나를 어떻게 이길 수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는 걸까? 난 유전자를 이렇게 잘 우월하게 받은, 모든 유전자를 다 우월하게 받았는데 내가 왜 과연 지는 걸까? 에 대한 질문을 그 형이 딱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돼요. 그거는 나중에 가타카 영화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론 얘기해줄까? 어차피 여러분도 안 볼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나를 이기려고 수영을 하지. 그러니까 돌아올 힘을 비축하고 간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생은 돌아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항상 간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뭐야? 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한 것보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의 이제 글이기는 했어요. 아니, 영화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유전자 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갑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What about? 그럼 이제 뭐뭐는 어떤가? 뭐는 어떤 거야? giving. 주는 거는 어때? 뭘 주는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주는 거는 또 어떤 거야? Like, 이를테면은 좀 더 우월한 힘, 그리고 증가되는 mental ability, 그러니까 정신력도 뭔가 증가시킬 수 있나 봐. 그지? 또는요, changing, 바꾸는 거야. 뭐를 바꾸냐? 아무도 뭐 병렬구조는 당연히 이거겠죠. 뭐를 바꾸냐면요, 물리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바꾸는 거야. Like, 뭐와 같은? 눈이나 아니면은 머리카락 색깔 또는 피부 색깔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어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추구. 뭐에 대한? 완벽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워요. 인간의 본성에. 네이처는 자연 아닙니다. 본성이라는 뜻 맞나요? 인간 본성에는 당연히 자연스러워. 완벽에 대한 추구는. But, 그러나 if, 만약에 우리가 start, 시작한다면, 근데 down이면 start down이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이 슬리퍼리한 슬로프를 그냥 내려가는 것을 쭉 시작한다면, 그럼 이 미끄러운 슬로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은 미끄럼틀을 탔는데 멈출 수가 없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뭔데? 한 번 바꾸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유혹이 생기고 계속해서 바꾸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미끄러운 슬로프를 우리가 쭉 타고 내려가는 걸 일단 한번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곳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where저는 목적어기 때문에요. 주어가 동사하는 곳 또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뭔데? 우리가 end up, 끝나는 그 장소를 우리는 아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즉, 그거는 무슨 뜻인 거야?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를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종착지가 되겠죠. 우리가 끝이 나는 그 지점을 우린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면은 이 글은 조금 정해졌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야? 하면은 안 된다. 우리 하면은 다른 유혹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꾸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글이네요. 됐습니까?
자, 많이 졸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겁니다. 많이 졸려 하실 것 같지만, 하나만 더 하고, 빨리 끝내고, 우리 이제 워크북 하는 시간을 조금 빨리 가져갑시다. 알겠죠? 왜? 조금만 쉰다고? 안 되는데? 알겠어. 마시자.